자, 박 서방 내쫓고 태호 서방 드리는 거 찬성하는 사람 손 들어. 장모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거실에 있던 10명의 손이 번쩍 올라갔습니다. 만장일치네. 봤지? 이 무능력한 놈아, 짐 싸서 나가! 아내는 상간남의 팔짱을 낀 채 킬킬거렸고 처제들은 제 등 뒤에 소금을 뿌려댔습니다. 재수 없으니까 빨리 꺼져. 우리 이제 강남 가서 살 거야. 저는 바닥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아이고, 이 거지 같은 게 어디서 바짓가랑이를 잡아. 이거 안 놔? 어머니, 제발 이혼만은 안 됩니다. 제가 더 잘할게요. 장모는 제 얼굴을 발로 걷어찼고 아내는 상간남이 뿌린 돈다발을 줍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오빠, 이 찌질한 인간이랑 말 섞지 마. 격 떨어져. 상간남은 제 머리 위에 5만 원짜리 지폐를 뿌리며 비웃었죠. 이거 택시비나 하고 꺼져요. 냄새나니까. 그날 저는 피눈물을 흘리며 쫓겨났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금요일 저녁 30평 남짓한 아파트 거실이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었죠. 거실 바닥에는 백화점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쇼핑백들이 산처럼 쌓여 있고 식탁 위에는 이름 모를 고가의 양주병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어요. 마치 명절 대목을 맞은 백화점 창고를 옮겨놓은 듯한 풍경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박준수가 몸을 떨며 패딩 차림으로 힘없이 들어왔습니다. 박준수가 신발을 벗으며 거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소파에 앉아있던 장모는 사위의 인사를 들은 채 만체하며 과일 접시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죠. 장모가 깎은 사과를 포크에 찍어 소파 상석에 앉은 낯선 남자에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강 대표, 이거 한번 먹어봐. 꿀 사과라 아주 달아. 상석에 앉은 남자는 이태리제 맞춤 양복을 입은 강태호입니다. 태호는 마치 이 집의 주인이라도 되는 양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준수를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태호가 사과를 받아 입에 넣으며 웃음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솜씨가 좋으셔서 그런지 사과가 입에서 살살 녹네요. 준수의 아내 김미지는 남편이 들어왔는데도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태호의 어깨에 보란 듯이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미진이 태호의 팔짱을 더 꽉 끼며 콧소리를 섞어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엄마가 오빠 온다고 특별히 백화점 가서 사온 거야. 많이 먹어. 준수가 엉거주춤 서 있자 그제야 장모가 귀찮다는 듯 턱으로 식탁 끝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왔으면 거기 좀 앉지 뭐하고 서 있어? 분위기 깨게. 준수는 아무 말 없이 식탁 구석진 자리에 엉덩이를 걸치고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준수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대신 1인당 30만 원은 좋게 되어 보이는 고급 일식 도시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죠. 태호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흔들어 보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에 코인으로 50억 수익 실현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나중에 이 집 싹 리모델링 해드릴게요. 미진이 박수를 치며 태호의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역시 오빠는 스케일이 달라. 준수 들었어? 태호 오빠는 차원이 다르다고. 장인이 태호가 식탁 위에 올려둔 외제차 스마트키를 만지작거리며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허허, 역시 독일차가 묵직하니 맛이 있어. 자네 차는 엔진 소리가 무슨 경운기 같아서 동네 창피해 못하겠던데 말이야. 장인이 준수를 곁눈질로 흘겨보며 혀를 찼습니다. 폐차장은 언제 갈 거냐? 기름값도 안 나오는 똥차. 준수는 묵묵히 앞에 놓인 물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무직인 두 처남은 강태호가 던져준 두툼한 봉투에서 5만 원권 지폐를 꺼내
침을 발라가며 세고 있었어요. 큰 처남이 돈뭉치를 흔들며 입이 귀에 걸려 소리쳤습니다. 매형? 아니, 강 대표님, 매달 이만큼씩 주신다는 거 진짜죠? 와, 우리 진짜 로또 맞았네. 작은 처남이 돈 냄새를 킁킁 맡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준수 매형이 주는 용돈은 코딱지 같아서 담배 사기도 힘들었는데 역시 강 대표님은 클래스가 다르십니다. 태호가 젓가락으로 생선의 한 점을 집어들다 말고 준수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식사도 못 하셨을 텐데 드세요. 제가 쏘는 겁니다. 뭐 평소에는 구경도 못 하실 음식일 텐데. 태호는 말끝을 흐리며 미진을 향해 윙크를 날립니다. 사실 저 화려한 음식과 선물들은 전부 미진이 건네준 신용카드로 결제된 것들입니다. 미진의 휴대폰 화면에는 카드 승인 문자가 수십 통 쌓여 있지만 미진은 태호의 얼굴을 보느라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태호가 술병을 들어 준수의 잔에 술을 따르려다 손이 미끄러진 척 준수의 셔츠 위로 붉은 와인을 쏟아부었습니다. 어이쿠, 손이 미끄러졌네. 죄송합니다. 준수의 흰 셔츠가 순식간에 붉게 물들자 처가 식구들은 걱정은커녕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진이 인상을 찌푸리며 준수에게 소리쳤습니다. 아, 진짜 칠칠 맞게. 따라주면 공손하게 두 손으로 받아야지. 태호가 휴지 몇 장을 뽑아 준수의 가슴팍을 툭툭 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아이고, 옷이 싸구려라 그런지 물이 참 잘 스며드네요. 준수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젖은 셔츠를 털어내며 화장실로 향했죠. 욕실 거울 앞에 선 준수는 붉게 얼룩진 셔츠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눈빛은 모욕감으로 일그러지는 대신 차갑고 건조하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준수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그의 계획이 담긴 화면을 보면서 그의 얼굴은 결연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준수는 이날이 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준수가 휴대폰 화면을 끄고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뒤로 한 채 세면대 물을 틀었습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정리될 무렵이었어요. 태호가 냅킨으로 입가를 우아하게 닦으며 헛기침을 크게 한 번 했습니다. 그러자 왁자지껄하던 거실이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조용해졌죠. 식구들의 시선이 약속이나 한 듯 강태호의 입술에 고정되었습니다. 태호가 미진의 손을 낚아채듯 잡고 일으켜 세우며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저랑 미진이 이제 숨어서 죄인처럼 지내기 싫습니다. 정식으로 축복받고 싶습니다. 준수가 미처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장모가 먼저 물개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내 딸이 드디어 제 짝을 만났네. 그렇고 말고. 진작 이랬어야지. 처제들도 미리 준비라도 한 듯 품에서 폭죽을 꺼내 터뜨리며 호들갑을 떨더군요. 형부, 진짜 멋지다. 우리 언니 이제 꽃길만 걷네. 미진은 싸늘한 눈빛으로 식탁 구석에 앉아있는 준수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오빠도 들었지? 우리 서로 안 맞는 거 10년이면 충분히 참았어. 위자료 챙겨줄 때 이혼해줘.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이 집 대출 갚느라 밤낮으로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러는 거야? 처제가 코웃음을 치며 준수의 말을 싹둑 잘라먹었습니다. 형부, 아니 아저씨. 고생은 무슨. 우리 언니 청춘 갉아먹은 게 더 큰 죄인 거 몰라요? 눈치 있으면 알아서 빠져주세요. 태호는 여유만만한 표정으로 품에서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툭 던졌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강남구 도곡동 주상복합 입주 의향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태호가 턱짓으로 서류를 가리키며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위자료 명목으로 강남 50평대 신축 아파트 분양권 드립니다. 준수 씨 평생 벌어도 구경 못할 집일 텐데 이 정도면 섭섭지 않겠죠? 처가 식구들은 그 서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강남이라는 두 글자에 눈이 뒤집혀 당장이라도 준수를 멍석마리에서 내쫓을 기세로 달려들었죠. 장인이 태호의 어깨를 주무르며 준수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이 미련 곰탱아, 자네가 평생 뼈 빠지게 일해도 못 만질 돈을 태호 서방이 주는 거니 감지덕지하고 받아. 강남 아파트요. 하지만 지금 사는 이 집도 제 명의로 대출이 3억이나 남아 있습니다. 준수의 말에 장모가 가슴을 치며 답답해했습니다. 아이고, 이 화상아. 강남 아파트가 굴러 들어오는데 그까짓 대출이 대수니? 장모가 미진의 팔을 잡아 끌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미진아, 너 당장 이 집 명의 내 앞으로 돌려달라고 해. 대출이고 뭐고 우리가 갚으면 되니까 일단 집부터 받아내. 탐욕에 눈이 먼 장인은 계산기를 두드려 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인이 준수의 등짝을 거칠게 떠밀며 재촉했습니다. 들었지? 이 집 명의를 미진이 앞으로 넘기면 대출도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거야.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기다. 준수는 고개를 푹 숙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남 아파트 분양권 확실한 거죠? 이 집 대출이랑 명의는 미진이가 다 가져가는 조건으로 합의하겠습니다. 미진이 신이 나서 소리쳤습니다. 당연하지. 오빠가 나가면 이 칙칙한 집, 태호 오빠가 리모델링부터 싹 다 해줄 거야. 당신 흔적 하나도 안 남길 거라고. 준수는 식탁 아래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시세보다 대출금이 더 많은 깡통 아파트, 그리고 그 빚더미를 스스로 떠안겠다고 나선 처가 식구들. 그들은 독이 든 성배를 꿀물인 줄 알고 들이키고 있었습니다. 거실 TV에서는 화목한 가족 드라마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현실의 거실은 욕망에 미친 사람들이 엉켜있는 지옥도나 다름없었습니다. 준수가 펜을 쥐고 종이 위에서 머뭇거렸습니다. 손끝을 일부러 파르르 떨며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자 태호가 입꼬리를 비틀며 혀를 찼죠. 태호가 발치에 놓아두었던 칠 가방을 식탁 위로 거칠게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준수 씨가 아직도 결단이 안 서시나 보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태호가 가방 잠금 장치를 풀고 거꾸로 뒤집자 누런 5만 원권 현금 뭉치가 거실 테이블 위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자, 보너스입니다. 현금 3억. 지금 당장 도장 찍으면 이 돈, 여기 계신 가족분들이 줍는 대로 다 가지세요. 돈다발이 테이블을 넘어 바닥으로 우수수 떨어지자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장모가 채통도 없이 바닥에 납작 엎드려 돈다발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이게 웬 떡이냐? 아이고, 내 돈. 다 내 돈이야. 처제들도 질세라 달려들어 서로의 몸을 밀치며 돈을 긁어 모으기 시작했죠. 마치 굶주린 짐승들이 먹이를 보고 달려드는 듯한 기괴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태호가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하며 차갑게 소리쳤습니다. 잠깐, 아직 만지지 마세요. 지문 남으면 나중에 세금 문제 골치 아파집니다. 도장 찍고 서류 정리 끝나면 그때 가져가세요. 처남들이 준수의 등 뒤로 다가와 위협적으로 팔을 걷어붙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매형? 아니, 박준수 씨. 눈치 없이 뭐하고 있어. 빨리 도장 안 찍고. 저 돈 날아가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빨리 찍으라고. 준수는 굴욕감을 참는 듯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지만 식탁 아래로 뻗은 그의 손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준수가 스마트폰 녹음 버튼을 눌러 이 광란의 현장을 증거로 남기고 있었던 겁니다. 준수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하지만 녹음기에는 또렷하게 들리도록 물었습니다. 정말 이 돈이랑 강남 아파트만 주시면 지금 집 대출금이랑 빚은 전부 장모님 댁에서 떠안으시는 겁니까? 돈다발에 시선이 고정된 장모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몇 번을 말해. 우리가 다 갚는다니까. 잔말 말고 빨리 도장이나 찍어. 미진도 옆에서 거들며 준수의 어깨를 툭 밀쳤습니다. 오빠 진짜 질리게 한다. 태호 오빠가 다 해결해 준다잖아. 빨리 끝내고 나가줘, 제발. 준수는 입술을 깨무는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약속 지키세요. 태호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바닥에 떨어진 5만 원권 몇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태호가 준수의 뺨을 돈으로 툭툭 치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남자가 쿨하지 못하게 왜 이래? 자, 이건 택시비나 하고 꺼져요. 준수의 뺨이 돈다발에 맞아 붉게 달아올랐지만 준수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바닥을 응시했습니다. 미지는 상간남의 무례한 행동을 말리기는커녕 태호의 팔에 매달려 콧소리를 냈습니다. 오빠, 이런 찌질한 사람한테 돈 쓰지 마. 아까워 죽겠어. 그 돈이면 우리 와인이 몇 병이야? 거실 TV에서는 화목한 가족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었지만 현실의 거실은 돈에 미친 악기들이 엉켜있는 지옥도와 다름없었습니다. 준수는 주머니 속에서 차갑게 식은 OTP 카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모멸감은 통장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일 뿐 준수의 머릿속은 오직 자금 이체 타이밍을 계산하느라 차갑게 돌아가고 있었죠. 준수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아무도 듣지 못하게 응조렸습니다. 거래 성립. 비웃음이 쏟아지는 가운데 준수가 갑자기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수가 장모의 바짓가랑이를 두 손으로 부여잡고 와들와들 떨기 시작했죠. 마치 세상이 무너진 사람처럼 처절한 목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장모님, 저 돈 없어도 됩니다. 제발 이혼만은 안 됩니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준수의 돌발 행동에 거실에 있던 처가 식구들은 잠시 당황한 듯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처제들이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카메라 렌즈를 준수의 얼굴에 들이댔습니다. 처제가 킬킬거리며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와, 대박. 형부 지금 완전 리얼하다. 이거 틱톡에 올리면 조회수 폭발하겠는데요? 장모가 질색하며 준수의 손을 발로 툭툭 차냈습니다. 아이고, 징그러워. 이거 안 놓나? 남자가 자존심도 없나? 어디서 행패야? 준수는 바닥에 머리를 쿵쿵 찌우며 통곡했습니다. 미진아, 내가 잘못했어. 태호 씨보다 돈은 없어도 너 사랑하잖아. 라고 소리치면서 말이죠. 미진이 매달리는 준수의 어깨를 발로 밀어내며 소리쳤습니다. 사랑이 밥 먹여줘?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사인이나 해. 태호 오빠 기다리잖아. 준수가 흐느끼는 척하며 어깨를 들썩이자 태호가 짜증 섞인 표정으로 서류를 준수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박준수 씨, 추하니까 그만합시다. 여기 도장 찍고 나가서 오세요. 준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서류의 맨 마지막 장, 특약사항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해당 물건에 설정된 모든 금융 채무 및 담보대출은 수증자 김미진이 전액 승계한다라는 문구가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준수가 짐짓 망설이는 척하며 미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정말 후회 안 하겠어? 이 진명에 넘기면 빚도 다 내가 감당해야 해. 미진은 서류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고 펜을 뺏어 들었습니다. 아, 몇 번을 말해. 집도 내 거, 빚도 내 거. 그랬지?
미진이 신경질적으로 종이에 서명을 갈겨 썼습니다. 준수도 못 이기는 척 눈물을 훔치며 도장을 꾹 눌러 찍었습니다. 그 순간 준수의 명의로 되어 있던 3억 원의 깡통주택 대출과 사업 자금 명목으로 받아뒀던 마이너스 통장의 상환 의무가 완벽하게 미진에게로 넘어갔습니다. 태호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서류를 낚아채 자신의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자, 거래 끝났습니다. 이제 남남이니까 내 집에서 나가주시죠. 처남들이 준수의 양팔을 잡고 현관문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매영, 아니 아저씨. 잘 가요. 나중에 우리 강남으로 이사 가면 놀러 오지 마세요. 쿵.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도어락이 잠기는 전자음이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복도 센서 등이 껌뻑거리며 켜지자 굽어있던 준수의 등이 서서히 펴졌습니다. 준수는 소매로 눈가에 묻은 물기를 가볍게 닦아냈습니다. 방금 전까지 오열하던 남자의 얼굴은 온데간데없고 그곳에는 무미건조하고 서늘한 표정의 박준수만 남아 있었습니다. 준수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이체 완료. 잔액 영원. 준수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입금 완료. 출국 준비 끝. 준수는 미련 없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방음이 잘 안 되는 현관문 너머로 처가 식구들이 샴페인을 터뜨리며 환호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그들의 마지막 축제가 될 것임을 그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죠. 지옥에 온 걸 환영해, 미진아. 준수가 떠난 다음 날 오후 처가댁 거실은 여전히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늦지막이 일어난 장모가 소파에 누워 강남 아파트 분양 팸플릿을 부채처럼 붙이며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아이고, 이제야 좀 살 것 같네. 그 칙칙한 놈 하나 없어졌다고 집안 공기가 다 달라졌어. 안 그러냐? 장인이 족발뼈를 뜯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진작 내보냈어야지. 내 속이 다 시원하다. 미지는 식탁에 온갖 명품 화장품을 늘어놓고 바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미진이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이리저리 비춰보며 태호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나 이거 백화점에서 다 질렀어. 오빠가 준 돈 있으니까 마음 놓고 써도 되지? 소파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던 태호가 짐짓 여유로운 척 웃어 보였습니다. 그럼 우리 미진이 쓰고 싶은 거 다 써. 내가 어제 준 현금 3억은 세탁하는데 시간 좀 걸리니까 일단 자기 카드로 긁어. 내가 나중에 10배로 갚아줄게. 미진이 태호의 목을 끌어안으며 입술에 뽀뽀를 했습니다. 역시 우리 오빠 최고야. 박준수 그 짠돌이랑은 차원이 다르다니까. 처제들이 노트북을 들고 와 미진 옆에 달라붙었습니다. 언니, 우리 유럽 여행 가자. 형부가 비즈니스석 끊어준대. 나 파리 가서 에르메스 본점 가보고 싶어. 형부, 우리 거기서 쇼핑해도 돼요? 태호가 다리를 꼬며 거만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고 싶은데 다 가. 처제들 가방 하나씩은 내가 책임진다. 처남들은 거실 한 구석에서 태호가 준 칠 가방을 신주단지 모시듯 지키고 앉아 있었습니다. 큰 처남이 가방을 쓰다듬으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매형, 이 돈 진짜 언제 쓸 수 있어요? 냄새라도 좀 맡으면 안 됩니까? 태호가 정색하며 손을 저었습니다. 에이,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거 풀면 국세청에서 바로 조사 들어와요. 제가 아는 세무사 통해서 작업 중이니까 딱 일주일만 참으세요. 그 전까진 미진이 카드로 융통하시고요. 미진이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 처남들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옛다. 오빠가 다 갚아준다고 했으니까 오늘은 내가 쏜다. 가서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어.
처가 식구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배달 앱으로 랍스터와 킹크랩을 주문하는 동안 태호는 슬그머니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태호가 담배를 입에 물고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 코인 거래 앱을 켰습니다. 화면에 뜬 차트는 온통 파란색 하락 곡선뿐이었습니다. XX 코인 마이너스 78% 폭락 거래소 공지 해당 코인은 시세 조작 의혹으로 입출금이 일시 중단됩니다. 태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담배를 쥔 손가락이 파르르 떨리며 제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태호가 입술을 물어뜯으며 작게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아, 미치겠네. 이게 왜 갑자기 거래 정지야? 나 이거 못 빼면 끝장인데. 사실 태호는 미진의 재산을 빼먹으려던 사기꾼이었지만 자신이 투자한 코인만큼은 대박이 날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처가 식구들을 적당히 요리하고 튀려 했는데 자금줄이 막혀버린 겁니다. 그때 베란다 문이 열리며 장모가 고개를 쑥 내밀었습니다. 강 대표, 뭐해? 들어와서 과일 좀 먹어. 우리 강남 이사 가면 가구 뭐로 바꿀지 상의해야지. 태호는 황급히 휴대폰 화면을 끄고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예. 장모님, 거래소에서 수익금 정산되었다고 연락이 와서요. 확인 좀 하고 있었습니다. 장모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래, 돈이 또 들어왔어? 아이고, 우리 사위 능력 하나는 끝내주네. 태호가 식은땀을 닦으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미진이 태호에게 다가와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며 졸라댔습니다. 오빠, 나 이참에 차도 바꾸고 싶어. 포르쉐 계약 걸까? 오빠가 사주는 거지. 태호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당장 수중에 현금은 없지만 지금 여기서 못 사준다고 하면 의심을 살 게 뻔했습니다. 태호가 미진의 어깨를 감싸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하, 포르쉐? 좋지. 계약해. 당장 가서 계약금 걸어. 미진이 너 명의로 할부 끊어놓으면 내가 다음 달에 일시불로 갚아줄게. 미진이 뛸 듯이 기뻐하며 가족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들었지? 나 내일 포르쉐 계약하러 간다. 엄마, 나 이제 진짜 사모님 소리 듣고 살 거야. 거실은 다시 한번 탐욕스런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태호는 웃고 있는 식구들 사이에서 몰래 셔츠 단추를 풀었습니다. 숨이 턱턱 막혀왔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호랑이 등에 올라타 버린 태호는 이 파티가 끝나기 전에 어떻게든 미진과 준수의 남은 돈이라도 쥐어짜 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준수가 남긴 돈은커녕 지금 미진이 긁어대고 있는 카드값이 시한폭탄이 되어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다음 날 오후 거실의 공기는 어제와 달리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태호는 베란다 창가에 서서 줄담배를 피우며 핏발선 눈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코인 거래소 앱은 여전히 입출금 정지라는 붉은 경고창만 띄우고 있었죠. 태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준수를 몰아내고 차지한 이 자리가 하루아침에 가시방석이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 당장 도망치고 싶었지만 수중에 쥔 돈이 한 푼도 없다는 사실이 태호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장모가 화려한 외출복을 차려입고 나오며 태호를 불렀습니다. 강 대표 뭐해? 우리 오늘 강남 모델하우스 구경 가기로 했잖아. 가서 계약금도 걸고 해야지. 태호는 황급히 표정을 갈무리하며 돌아섰습니다. 아, 네. 장모님. 그런데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태호가 짐짓 심각한 표정으로 미간을 찌푸리자 장모의 얼굴에 긴장감이 스쳤습니다. 문제? 무슨 문제? 돈 들어오는데 사고라도 났어?
태호가 한숨을 푹 내쉬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해외 계좌에서 50억을 한 번에 들여오려다 보니 금융당국에서 자금 출처 조사를 나온답니다. 이걸 빨리 풀려면 급행료가 좀 필요한데 제가 지금 현금이 다 묶여 있어서요. 옆에서 화장을 고치던 미진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끼어들었습니다. 급행료? 얼마나 필요한데? 오빠가 준 3억 있잖아. 그거 쓰면 안 돼? 태호가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쳤습니다. 그 돈은 국세청이 지켜보고 있다니까. 그거 건드리는 순간 다 압류당해. 딱 500만 원만 있으면 뒷돈 찔러주고 바로 풀 수 있는데 하필 차에 지갑을 두고 왔네. 그 말에 장모가 눈알을 도록 굴리더니 안방으로 후다닥 뛰어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장모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꼬깃꼬깃한 현금 뭉치를 꺼내 들고 나왔습니다. 평생 남편 몰래 그리고 사위 박준수에게 받아 챙긴 용돈을 모아둔 비상금이었죠. 장모가 태호의 손에 돈뭉치를 쥐어주며 은밀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자, 이거 500이야. 내 쌈짓돈 전부니까 이걸로 빨리 해결하고 와. 강남 아파트 놓치면 안 되네. 태호는 회심의 미소를 삼키며 돈을 받아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후딱 가서 처리하고 오겠습니다. 아, 그리고 미진아. 태호가 현관을 나서려다 말고 미진을 돌아보았습니다. 나가는 김에 내 차도 좀 가져올게. 내 차 키 좀 줘봐. 택시 타고 가기 좀 그렇잖아. 미진은 아무런 의심 없이 식탁 위에 있던 차 키를 태호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알았어. 올 때 맛있는 것 좀 사와. 태호가 차 키를 낚아채며 급하게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금방 다녀올게. 쿵.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태호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새도 없이 비상계단을 뛰어내려가는 태호의 등 뒤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500만 원과 미진의 차면 당분간 지방으로 숨어 지낼 수는 있을 거란 계산이었습니다. 그 시각 거실에 남은 미진의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카드사 고객센터였습니다. 미진이 아무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김미진인데요. 고객님, 우리 카드 사고 예방팀입니다. 현재 고객님 카드로 단기간에 수천만 원의 고액 결제가 발생하여 이상 거래 징후가 포착되었습니다. 본인 사용 맞으십니까? 미진은 귀찮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쓴 거 맞아요. 한도 초과 아니죠? 그럼 끊으세요. 아닙니다, 고객님. 문제는 결제 대금이 아니라 연동된 결제 계좌의 잔액 부족으로 인해 어제자로 대출 이자가 연체되셨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카드 사용이 정지되실 수 있습니다. 미진의 손에서 화장품이 툭 떨어졌습니다. 네, 이자 연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남편 통장에서 자동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박준수님 명의의 계좌 말씀이신가요? 해당 계좌는 어제부로 해지되었습니다. 현재 연결된 계좌가 없습니다. 미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한 미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장모를 불렀습니다. 엄마, 이상해. 준수 오빠 통장이 없어졌대. 그리고 태호 오빠는 왜 이렇게 안 오지? 장모가 혀를 차며 대수롭지 않게 대꾸했습니다. 아유, 넌 의심도 많다. 금방 갔다 온다고 했잖아. 돈 50억 가진 사람이 500만 원 떼먹고 도망이라도 가겠니? 하지만 1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도 태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에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고 10명의 식구들은 거실에 덩그러니 놓인 가짜 돈 가방을 바라보며 서서히 조여오는 불안감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태호가 현관문을 나선 지 어느덧 2시간이 흘렀습니다. 창밖에는 눈보라가 치기 시작했고
간헐적으로 거실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거실에 둘러앉은 명의 식구는 누구 하나 입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적 속에서 들리는 건 오직 눈보라 소리와 미진이 태호에게 거는 통화 연결음 뿐이었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미진이 초조한 듯 손톱을 물어뜯으며 휴대폰을 귀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아, 진짜. 왜 전화를 안 받아? 배터리가 나갔나?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있던 장모가 애써 태어난 척 말을 했습니다. 걱정 마라. 눈길이라 차가 막히나 보지. 강 대표가 어떤 사람인데 고작 500만 원 때문에 도망을 가겠니? 50억이 들어온다잖아. 하지만 장모의 목소리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인이 불안한 듯 거실을 서성거리다 베란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 늦어. 모델하우스 간다는 사람이 전화 한 통 없는 게 말이 돼? 혹시 사고라도 난 거 아니야? 구석에서 눈치만 보던 큰 처남이 마른 침을 삼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누나, 나 배고파 죽겠는데. 우리 그냥 저 돈 가방 좀 열어보면 안 돼? 큰 처남이 식탁 위에 놓인 칠 가방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매영이, 아니, 강 대표님이 국세청 조사 나온다고 쓰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딱 한 장만 빼서 쓰는 건 모를 거 아니야. 장모가 화들짝 놀라며 처남의 등짝을 후려쳤습니다. 이 썩을 놈아, 부정 탄다. 강 대표가 오면 그때 같이 열자고 했잖아. 괜히 건드렸다가 세무조사 들어오면 내가 책임질 거야. 처남이 억울한 듯 맞은 부위를 문지르며 대들었습니다. 아니, 지금 카드도 다 막혔다며. 당장 밥은 먹어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처남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가족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던 불안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강 대표 저 양반 진짜 돌아오는 거 맞아? 차도 가져가고 현금도 가져갔잖아. 만약에 안 오면 우리 저 돈이라도 챙겨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 말은 마치 뇌관을 건드린 듯 가족들의 불안을 폭발시켰습니다. 미진이 멍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맞아. 확인해 봐야 해. 오빠가 안 오면 우리한테 남은 건 저 돈뿐이잖아. 미진이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으로 다가갔습니다. 장모가 말리려 했지만 장인이 장모의 팔을 잡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놔둬봐. 나도 속이 타서 못 살겠다. 진짜 돈인지 확인이나 해보자고. 미진의 손이 떨리며 가방의 잠금 장치에 닿았습니다. 찰칵. 경쾌한 금속음과 함께 가방이 열렸습니다. 가족들의 시선이 블랙홀처럼 가방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가방 안에는 노란색 5만 원권 뭉치가 질서 정연하게 꽉 차 있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휴, 꺼봐. 내 말이 맞지? 진짜 돈이잖아. 장모가 가슴을 쓸어내리며 다시금 기세등등해졌습니다. 이 의심 많은 것들아, 강 대표를 뭘로 보고 50억 자산가라니까. 큰 처남이 희죽거리며 돈뭉치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와, 때깔 보소. 그럼 이거 한 뭉치만 슬쩍 해서 치킨이나 시켜 먹자고. 처남이 5만 원권 띠지를 풀고 지폐를 세기 위해 엄지로 돈을 넘겼습니다. 자, 어디 보자. 한 장, 두 장. 그런데 세 번째 장을 넘기는 순간 처남의 손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처남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지고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이게 뭐야? 처남의 손에서 돈다발이 힘없이 바닥으로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것은 5만 원권이 아니었습니다. 맨 앞장과 뒷장만 진짜 돈이고 그 사이를 채우고 있던 것은 신문지를 돈 크기로 정교하게 자른 종이 쪼가리들이었습니다.
거실에는 눈보라마저 삼켜버릴 듯한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진이 비명을 지르며 가방을 거꾸로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수십 개의 돈뭉치가 바닥에 쏟아졌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온 거실 바닥이 흑백의 신문지 조각들로 뒤덮였습니다. 그 조각들 사이사이로 영화 촬영용 소품이라는 작은 도장이 찍힌 가짜 돈들이 비웃듯이 섞여 있었습니다. 장모가 바들바들 떨며 바닥에 주저앉아 신문지 조각을 움켜쥐었습니다. 이게 다 뭐냐? 내 돈, 내 3억 어디 갔어? 장모의 입에서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태호 이 사기꾼 놈아, 내 돈 내놔. 내 돈 내놓으라고. 처가 식구들의 비명소리와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절규를 들어주는 건 차가운 눈보라 뿐이었습니다. 거실 바닥은 찢어진 신문지 조각들로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진의 엄마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신문지 뭉치를 미진의 얼굴에 뿌리며 악을 썼습니다. 야 이년아, 내가 데려왔잖아. 부자라고 강남 아파트 산다고 내가 바람 넣었잖아. 내 쌈짓돈 500만 원 물어내. 미진이 엄마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아 엄마, 나도 피해자라고. 엄마도 태호 오빠가 준수 오빠보다 100배 낫다고 노래를 불렀으면서 왜 나한테만 그래? 미진의 아빠가 씩씩거리며 족발뼈가 담긴 접시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에이 시끄러워. 다들 닥쳐. 돈 찾으려면 당장 경찰에 신고부터 하라고. 그때였습니다. 쿵, 쿵, 쿵. 현관문을 부술 듯한 소리가 거실의 고성을 단번에 잠재웠습니다. 식구들이 숨을 죽인 채 현관을 바라보는데 삐빅하는 도어락 해제음이 들렸습니다. 태호가 도망치기 전 이미 사채업자들에게 비밀번호를 넘긴 뒤였던 겁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검은 양복을 입은 덩치 큰 사내 5명이 흙 묻은 구두를 신은 채 거실로 우르르 들이닥쳤습니다. 열린 문틈으로 차가운 눈보라가 들이쳤습니다. 가장 앞에 선 남자가 바닥에 널린 신문지 조각들을 짓밟으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야, 냄새가 진동을 하네. 강태호 이 새끼, 아주 여기서 돈 잔치를 벌였구만. 미진이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당신들 누구예요? 남의 집에 신발 신고 들어오고 당장 안 나가요? 경찰 부를 거예요. 덩치 큰 남자가 신발을 신은 채 소파 상석에 털썩 앉으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경찰 부르세요. 우린 떼인 돈 받으러 왔으니까. 미진 씨 되시죠? 남편 되시는 강태호 씨가 그쪽 명의랑 이 집 보증금 담보로 돈을 좀 많이 당겨 쓰셨거든요. 남자가 품에서 차용증 뭉치를 꺼내 미진의 발 앞에 던졌습니다. 미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네, 남편이라니요? 우린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어요. 그리고 난 돈 빌린 적 없다고요. 남자가 코웃음을 치며 던져진 서류를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거기 잘 봐요. 미진 씨 인감도장 딱 찍혀 있잖아. 위임장도 있고 본인이 직접 인감이랑 신분증 강태호한테 줬다면서요? 그게 대리권 준 겁니다. 미진이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며칠 전 아파트 계약에 필요하다며 태호에게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건네줬던 기억이 스쳤습니다. 아, 말도 안 돼. 그게 다 빚보증이었다고? 남자가 손짓하자 뒤에 있던 부하들이 거실 바닥에 돗자리를 펴고 드러눕기 시작했습니다. 형님들, 오늘부터 여기서 합숙합니다. 돈 나올 때까지 한 발자국도 안 나갑니다. 부하들이 냉장고 문을 열어 음료수를 꺼내 마시고 과자 봉지를 뜯어 바닥에 흘리며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미진의 엄마가 기가 막혀 부하의 팔을 잡고 늘어졌습니다. 이 깡패놈들아.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어디서 행패야. 부하가 미진의 엄마를 가볍게 밀쳐내며 낄낄거렸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나가면 강태호가 돈 갚습니까? 따님한테 달라고 하세요. 미진의 아빠가 덩치 큰 남자에게 매달리며 애원했습니다. 사장님,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전 사위 박준수한테 연락하면 해결해 줄 겁니다. 그 친구가 이 집 주인이거든요. 덩치 큰 남자가 어이없다는 듯 껄껄 웃었습니다. 박준수? 사장님, 세상 물정 모르시네. 등기부등본 안 떼봤어요? 며칠 전 이 집 소유권이랑 대출금 전부 따님 앞으로 넘어왔습니다. 남자가 미진이 서명했던 합의서 사본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박준수 씨는 법적으로 깨끗하게 손 털고 나갔다고요. 빚이랑 깡통집만 따님한테 넘기고. 아주 똑똑한 양반이던데? 미진의 아빠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준수가 빚을 다 넘기고 도망갔다고? 미진이 멍하니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준수 오빠가 나한테 빚을 줄 리가 없어. 남자가 미진의 얼굴 가까이 다가와 으르렁거렸습니다. 정신 차려, 아줌마. 당신들이 도장 찍었잖아. 이제 이 빚은 죽을 때까지 당신들 거야. 오늘부터 이자 하루라도 밀리면 식구들 신장이라도 팔아서 갚아야 할 겁니다. 거실 구석 유리 조각 위로 사채업자들의 흙 묻은 구두가 지나가며 사진 속 미진의 웃는 얼굴을 지시겨 버렸습니다. 미진의 엄마는 난장판이 된 거실과 험악한 사내들을 번갈아 보다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소리와 함께 뒷목을 잡고 쓰러졌습니다. 엄마, 엄마 정신 차려. 미진의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지만 사채업자들은 TV 채널을 돌리며 킬킬거릴 뿐이었습니다. 열린 현관문으로 들이친 눈보라가 거실의 온기를 완전히 집어삼켰습니다. 미진의 아빠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파에 드러누워 과자를 씹던 사채업자가 귀찮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연기 그만하시죠? 그렇다고 돈 안 갚아도 되는 거 아닙니다. 미진이 도끼 어린 눈으로 사채업자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은 눈도 없어? 사람이 숨을 안 쉬잖아. 비켜. 우리 엄마 죽으면 당신들이 책임질 거야.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사채업자가 부하들에게 턱짓을 했습니다. 길 터져라. 여기서 송장 치우면 재수 없으니까. 어이 아줌마. 병원 가는 건 좋은데 도망갈 생각은 마죠? 어차피 당신들 주민번호 지명수배 내려놓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30분쯤 지난 후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며 구급대원들이 들어와 미진의 엄마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미진과 아빠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응급실로 향하는 차 안 미진의 아빠가 엄마의 차가운 손을 주무르며 오열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강남 아파트 가서 살아야지. 이렇게 가면 억울해서 어떻게 눈을 감아.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달라붙어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미진은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처치실 밖을 서성거렸죠. 잠시 후 간호사가 차트판을 들고 미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 되시죠? 환자분 급성 뇌출혈 의심 증상이 있어서 정밀 검사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바로 원무과 가셔서 입원 수속이랑 검사비 결제부터 하고 오세요. 미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갑을 열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카드를 꺼내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원무가 창구 앞 미진이 신용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일시불로 해주세요.
직원이 카드를 리더기에 꽂았지만 돌아온 건 날카로운 경고음이었습니다. 띵 마이너스. 보호자님, 이 카드 한도 초과로 나오는데요. 미진이 당황하며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아,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럼 이걸로 해주세요. 이건 한도 많아요. 띵 마이너스. 이것도 정지된 카드라고 나옵니다. 도난 분실 신고되어 있거나 압류 걸린 것 같은데요. 미진의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지갑 속에 있는 카드를 전부 꺼내 하나씩 내밀었지만 결과는 모두 똑같았습니다. 준수가 빚을 넘긴 순간 미진의 신용등급은 바닥을 쳤고 모든 금융거래가 동결된 상태였던 겁니다.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미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저기요, 보호자님. 지금 카드가 다 안 되시는데 현금 없으세요? 검사비랑 입원 보증금에서 일단 200만 원은 결제하셔야 진행이 됩니다. 미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현금이요? 제가 지금 지갑에 현금이 없어서. 옆에 있던 미진의 아빠가 주머니를 뒤적거렸지만 나오는 건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과 먼지뿐이었습니다. 미진의 아빠가 창구 직원에게 매달렸습니다. 선생님, 우리 사위가 부자예요. 박준수라고. 나중에 그 친구가 와서 다 낼 겁니다. 일단 사람부터 살려주세요. 직원이 한숨을 쉬며 사무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병원 규정상 보증인이 있거나 결제가 되어야 입원이 됩니다. 요즘 먹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미진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휴대폰을 꺼내 준수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당장 엄마를 살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제발 받아라. 오빠.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차가운 기계음만 들려왔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다시 확인하시고. 미진이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오열했습니다. 흐흑. 안 돼. 진짜 끝난 거야. 우리 진짜 거지 된 거야? 그때 처치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의식 돌아왔습니다. 잠깐 들어오세요. 미진과 아빠가 헐레벌떡 처치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미진의 엄마는 산소호흡기를 쓴 채 퀭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진이 엄마의 손을 잡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나 알아보겠어? 엄마. 미진의 엄마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힘겹게 입을 뗐습니다. 미진아. 엄마. 나 여기 있어. 말해봐. 엄마의 눈동자가 초점 없이 허공을 헤매다 미진의 얼굴에 고정되었습니다. 여기 특실이지? 나 강남 아파트 갈 사람인데 이런 좁은 데는 싫다. VIP실로 옮겨라. 미진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실 파악을 못하고 여전히 과거의 영광에 갇혀 있는 엄마의 모습이 땡전 한 푼 없어 검사도 못 받는 현실과 겹쳐져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미진의 아빠가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쳤습니다. 여보, 정신 좀 차려. 우리 돈 없어. 쫓겨났다고. 미진은 입술을 깨물며 엄마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알았어, 엄마. VIP실로 갈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 거짓말이라도 하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엄마가 숨을 거둘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병원 복도 끝에서는 검은 양복을 입은 사채업자 한 명이 팔짱을 낀 채 그들의 비극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병원 유리창을 때리며 미진의 가족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병원비가 없어 각서만 쓰고 쫓겨나듯 나온 식구들은 눈보라를 뚫고 다시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미진의 아빠가 휠체어 대신 엄마를 등에 업고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띠띠띠띠 마이너스 띠리릭. 현관문이 열리자 식구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신발을 벗기도 전에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거실에서는 진동하는 담배 냄새와 함께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야, 이 집 김치 맛집이네. 라면에 말아 먹으니까 딱이야. 형님, 여기 양주도 있는데요. 이거 비싼 거 아닙니까? 거실 풍경은 참혹했습니다. 사채업자 5명이 거실 한복판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주방에 있던 음식들을 꺼내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라면, 국물이 튀어 있었고 태호가 가져왔던 양주병들은 이미 반쯤 비어 뒹굴고 있었죠. 미진이 기가 막혀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남의 집에서 당장 안 나가요? 라면을 먹던 덩치 큰 남자가 젓가락을 입에 문 채 힐끗 돌아보았습니다. 주인장 오셨네. 병원 다녀오셨어? 우리도 배가 고파서 야식 좀 먹었지. 미진의 엄마가 아빠 등에서 내려오며 악을 썼습니다. 이 도둑놈들아, 내 살림살이에 손대지 마. 경찰 부를 거야. 당장 나가. 남자가 국물을 후루룩 마시고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경찰 부르라니까요? 우리가 뭐 훔쳤어? 때인 돈 받으러 와서 채무자 집에서 대기하는 건데 뭐가 문제야? 남자가 서류 한 장을 탁자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잊으신 모양인데 여기 거주권 포기각서에 미진 씨가 도장 찍었잖아. 우리가 여기 있어도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미진의 아빠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남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날강도 같은 놈들. 내 집이야. 나가란 말이야. 하지만 남자는 미진의 아빠를 가볍게 밀쳐버렸습니다. 미진의 아빠가 힘없이 소파 위로 나동그라졌습니다. 아이고, 영감님. 뼈 부러집니다. 좋게 말할 때 방으로 들어가시죠. 거실은 우리가 써야 하니까. 사채업자들이 킬킬거리며 식구들을 방 쪽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자, 피곤하실 텐데 들어가서 주무쇼. 아, 밥은 우리가 다 먹어서 없는데 어쩌나. 결국 10명의 식구는 사채업자들의 위협에 밀려 좁은 안방 하나에 짐짝처럼 구겨져 들어갔습니다. 안방 문이 닫히자마자 거실에서는 다시 왁자지껄한 술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건배. 아따, 집이 넓으니까 술맛 좋네. 형님, TV 채널 좀 돌려봐요. 야구 안 하냐? 안방에 갇힌 식구들은 분함과 공포에 몸을 떨었습니다. 미진의 엄마가 방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 집에서 내가 쫓겨나다니. 저 죽일 놈들이 내 양주를 다 처먹네. 큰 처남이 배가 고픈지 꼬르륵 소리를 내며 칭얼거렸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저 새끼들이 우리 밥 다 먹는 거야? 나 라면 하나만 달라고 하면 안 돼? 미진이 눈을 부릅뜨고 동생의 등짝을 때렸습니다. 너 미쳤어? 자존심도 없어? 저기 가서 구걸하게. 미진의 아빠가 머리를 감싸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준수한테 전화를 해봐야 해. 걔가 이렇게까지 모질게 굴 리가 없어. 우리가 잘못했다고 빌면 와서 해결해 줄 거야. 미진이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해봤어. 없는 번호래. 우리 차단당한 게 아니라 아예 번호를 없앴다고. 그때 거실에서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미진의 비명이 들릴 법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채업자 중 하나가 안방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온 것입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어이, 아줌마. 술 떨어졌는데 돈 좀 줘봐. 편의점 가서 사오게. 미진이 이불을 끌어당기며 쏘아붙였습니다. 돈 없어요.
다 가져갔잖아요. 남자가 미진의 지갑이 놓인 화장대를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기 있네. 현금 있는 거 다 아니까 내놔. 아니면 저기 있는 명품 가방이라도 팔아서 술 사오든가. 남자가 화장대에 있던 미진의 지갑을 멋대로 집어들고 안에 있던 현금 몇만 원을 싹 꺼내갔습니다. 수고비는 뺐다. 억울하면 빨리 돈 갚으시든가. 문이 쾅 닫히고 다시 거실에서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방에 남겨진 10명의 가족은 내 집이 가장 끔찍한 감옥이 되어버린 현실 앞에서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았지만 안방의 커튼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좁은 방에 10명이 엉켜 자다 보니 땀 냄새와 퀴퀴한 입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미진의 아빠가 퀭한 눈으로 미진에게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미진아, 무료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해봐. 강제로 쓴 각서라고 우기면 무효로 할 수 있을 거야. 미진이 떨리는 손으로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변호사의 건조한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승소 가능성은 없습니다. 미진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왜요? 남편이 우리를 속인 거라니까요. 우린 빚인 줄 몰랐어요. 변호사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속았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선생님이 보내주신 합의서 사진을 보면 채무 승계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본인이 잡힐 서명에 인감까지 찍으셨잖아요. 이건 법적으로 완벽한 합의입니다. 미진의 아빠가 전화기를 뺏어들고 고함을 쳤습니다. 아니, 그럼 그놈이 빚 떠넘기고 도망갔는데 그냥 당하란 말이요? 사기죄로 고소 못합니까?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했다면 모르겠지만 등기부상 자산집을 넘겨줬기 때문에 사기 성립도 어렵습니다. 현재로선 갚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뚝!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가 사형 선고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잠시 후 미진의 엄마가 베개를 집어던지며 악을 썼습니다. 이 멍청한 년, 도장을 찍으려면 읽어보고 찍었어야지. 대학 나왔다는 년이 까막눈이야? 미진이 억울함에 북받쳐 엄마에게 대들었습니다. 엄마가 옆에서 빨리 찍으라고 했잖아. 강남 아파트 날아간다고 엄마가 내 손 잡아 끌었잖아. 구석에 있던 큰 처남이 벌떡 일어나 미진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아, 어디서 엄마한테 큰 소리야? 누나가 바람나서 매형 내쫓지만 않았어도 우리 이렇게 안 살았어. 미진이 처남의 뺨을 때렸습니다. 너 매형? 언제는 쪼다갔다며. 태호 오빠가 용돈 줄 때는 매형 욕하더니 이제 와서 딴소리야? 작은 처남이 합세해 미진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이게 미쳤나? 누나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빚쟁이들이 나보고 대신 갚으래. 책임져. 좁은 방 안에서 서로 뒤엉켜 주먹질과 발길질이 오갔습니다. 아, 이거 나. 이거 안 나? 너 죽어. 너 때문에 다 망했어. 죽어버려. 미진의 아빠가 뜯어 말리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쾅 하고 열리며 사채업자가 들어왔습니다. 아, 나 진짜 시끄러워서 못 살겠네. 니들 안 닥쳐? 사채업자가 손에 들고 있던 물병을 벽에 집어 던졌습니다. 퍼! 물이 사방으로 튀자 뒤엉켜 싸우던 식구들이 동작을 멈추고 얼어붙었습니다. 돈 갚을 궁리는 안 하고 지들끼리 치고받고 지랄들이야? 조용히 안 해? 확 다 묻어버릴라. 사채업자가 험악하게 인상을 쓰며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다시 정적이 찾아온 방 안 미진은 산발이 된 머리로 구석에 처박혀 흐느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가족들의 얼굴은 이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돈과 욕망이 빠져나간 자리에 남은 건 서로를 물어뜯는 짐승들의 본능뿐이었습니다. 미진의 엄마가 바닥을 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준수야. 박서방. 우리가 잘못했다. 제발 돌아와라. 하지만 그 뒤늦은 후에는 방 안을 맴돌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안방 문이 걷어차이듯 열리며 사채업자의 고함 소리가 단잠을 깨웠습니다. 기상, 다들 안 일어나? 해가 중천인데 언제까지 처자빠져 잘 거야. 덩치 큰 남자가 이불을 확 걷어내자 웅크리고 자던 식구들이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미진의 아빠가 허리를 부여잡으며 울상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사장님 제발 잠 좀 잡시다. 우리가 죄인도 아니고. 남자가 미진의 아빠 발치에 빈 생수통을 툭 던졌습니다. 죄인 맞지. 돈 빌리고 안 갚으면 죄인이야. 오늘부터 밥값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미진이 부스스한 머리를 넘기며 따졌습니다. 밥값이라뇨? 우리 보고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남자가 코웃음을 치며 차용증을 흔들었습니다. 그럼 이 많은 이자를 누워서 갚으려고 했어? 오늘부터 전원 노동 현장 투입입니다. 못 벌어오면 오늘 저녁은 없습니다. 남자는 식구들을 거실로 몰아내고는 일방적으로 배정된 일터를 통보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인력사무소 나가서 벽돌이라도 나르시고 젊은 형씨 둘은 택배 상하차 하러 가. 그리고 미진 씨는 식당 설거지 자리 알아놨으니까 지금 바로 튀어가. 미진의 엄마가 바닥에 주저앉아 버텼습니다. 난 못해. 내가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았는데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라고? 차라리 날 죽여라. 남자가 싸늘하게 웃으며 엄마의 눈앞에 계산기를 들이밀었습니다. 죽는 건 자유인데 할머니가 안 벌면 그 목까지 딸년이 몸으로 떼어야 할 겁니다. 그래도 좋으시죠? 결국 식구들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억지로 집을 나섰습니다. 미진이 도착한 곳은 시장통의 허름한 국밥집이었습니다. 고무장갑을 낄 새도 없이 산더미처럼 쌓인 뚝배기를 닦아야 했습니다. 아줌마, 손이 왜 이렇게 느려? 그릇 깨먹으면 월급에서 깔 거야. 식당 주인의 호통에 미진은 눈물을 삼키며 수세미질을 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이 터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준수가 벌어다 주던 돈으로 네일아트를 받던 고운 손은 반나절 만에 쭈글쭈글한 노파의 손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같은 시각 택배 물류센터에 간 처남들은 지옥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똑바로 안 들어? 쌀포대 터지면 내가 물어낼 거야? 평생 무거운 거라고는 숟가락밖에 안 들어본 처남들은 다리가 풀려 넘어지기 일쑤였습니다. 작은 처남이 박스 뒤에 숨어 몰래 울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매형, 잘못했어요. 제발 돌아와요. 나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저녁이 되어 파김치가 된 식구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구겨진 일당 몇만 원이 쥐어져 있었죠.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사채업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고하셨네. 일당 이리 내놔요. 미진의 아빠가 돈을 등 뒤로 감추며 사정했습니다. 사장님, 이건 놔두쇼. 우리도 밥은 먹어야 할 거 아니오. 하루 종일 굶어서 쓰러지겠소. 남자가 거칠게 아빠의 손을 낚아채 돈을 빼앗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건 오늘치 이자도 안 돼. 밥은 주방에 남은 찬밥 있으니까 물 말아 드시든가. 남자는 돈을 챙겨 자기들 술값으로 챙기고는 식구들을 다시 안방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내일은 새벽 4시 기상입니다. 늦으면 일당 깎이는 거 아시죠? 푹 주무세요. 쾅! 문이 닫히고 식구들은 어두운 방 안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미진의 엄마가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무르며 서러움에 복받쳐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강남 아파트는커녕 남의 집 설거지라니.
미진은 터진 손등을 입으로 호호 불며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번 돈은 고스란히 뺏겼고 내일도 모레도 이 지옥은 끝나지 않을 것이란 절망감이 엄습했습니다. 준수가 묵묵히 감당해왔던 가장의 무게가 이제야 천근만근이 되어 미진의 어깨를 짓눌러 왔습니다. 방 안에는 파스 냄새와 곡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며칠 뒤 미진은 여느 때처럼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 더미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홀에서 식당 주인이 거칠게 주방 커튼을 젖히며 들어왔습니다. 미진 씨, 잠깐 이리 좀 와봐요. 주인의 목소리가 어찌나 날카로운지 미진이 놀라서 그릇을 놓칠 뻔했습니다. 네, 사장님, 왜 그러세요? 저 뭐 잘못했나요? 주인이 스마트폰 화면을 미진의 코앞에 들이밀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미진 씨 맞지? 지금 손님들이 밥맛 떨어진다고 내보내라고 난리 났잖아. 미진이 얼떨결에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유튜브 영상 하나가 재생되고 있었는데 제목이 상간남 돈에 미쳐 사위 내쫓는 막장처가 참교육이었습니다. 미진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영상 속에는 며칠 전 태호가 가짜 돈다발을 뿌리던 날의 거실 풍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화면 속 미진의 엄마는 엉덩이를 흔들며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었고 처남들은 돈을 팬티 속에 집어넣으며 괴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미진 자신도 태호의 팔에 매달려 준수를 조롱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클로즈업되어 있었죠. 이게 왜? 미진이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주인이 앞치마를 낚아채며 소금 바구니를 들고 왔습니다. 어우, 재수 없어. 당신 같은 불륜녀를 내가 쓰고 있었다니. 당장 나가. 일당이고 뭐고 없으니까 썩 꺼져. 주인이 미진에게 굵은 소금을 팍팍 뿌려댔습니다.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미진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와, 진짜네. 영상이랑 똑같이 생겼어. 저 여자야? 남편 내쫓고 빚더미 앉았다는 그 집 딸. 미진은 도망치듯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거리의 사람들도 모두 자신만 쳐다보는 것 같아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처남들이 방구석에 처박혀 휴대폰을 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누나, 이것 좀 봐. 내 신상 다 털렸어. 학교 친구들이 단톡방에서 나가래. 나 이제 학교 어떻게 다녀? 큰 처남이 휴대폰을 던지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나도 알바 잘렸어. 편의점 점장이 오더니 도둑놈 집안이라고 당장 나가래. 쪽팔려서 죽고 싶다고. 영상은 알고리즘을 타고 조회수 500만 회를 넘기며 폭발적으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댓글창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악플로 도배되어 있었죠. 저 할머니 돈 줍는 폼 봐라. 키읔키읔 완전 골룸이네. 사위가 조상신이 도왔다. 저런 집구석에서 탈출하다니. 인과응보네. 평생 빚 갚으면서 지옥에서 살아라. 미진의 엄마가 댓글을 읽어주던 아빠의 전화기를 뺏어 던지며 발광했습니다. 아니야. 우린 피해자야. 그놈한테 속은 거라고. 누가 좀 믿어줘. 억울해. 하지만 세상은 그들의 억울함 따위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탐욕에 눈먼 가족이 어떻게 파멸해가는지 즐겁게 구경할 뿐이었죠. 그때 안방 문이 열리고 사채업자가 킬킬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와, 아줌마네 가족 완전 스타 됐던데요? 덕분에 우리도 돈 받기는 글른 것 같네. 취직도 안 될 테니까. 사채업자가 미진을 훑어보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이참에 얼굴 팔린 김에 인터넷 방송이라도 해서 돈 벌어보지 그래요? 욕먹는 걸로 돈 벌면 빚 금방 갚겠네. 미진은 귀를 막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만해. 닥쳐. 제발 그만하라고. 미진은 방구석에 있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었습니다. 현실의 감옥인 이 집구석보다 보이지 않는 디지털 감옥이 훨씬 더 잔인하고 끔찍하게 그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어디를 가도 돈에 미친 막장 가족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사형 선고. 그것은 빚더미보다 더 무거운 형벌이 되어 가족들을 짓눌렀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감금 생활로 방 안은 시체 썩는 냄새 같은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먹을 것이라곤 사채업자들이 먹다 남긴 컵라면, 국물이나 과자 부스러기 뿐이었습니다. 미진의 엄마가 퀭한 눈으로 허공을 젖으며 헛소리를 했습니다. 밥 줘. 강남 가서 갈비 먹어야 하는데. 큰 처남이 배를 움켜쥐고 짜증을 냈습니다. 아, 엄마. 제발 그 강남 타령 좀 그만해. 듣다 돌아버리겠으니까. 그때 미진의 손에 쥐어져 있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직-직- 발신 번호에는 국제전화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미진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국제전화? 혹시 준수 오빠? 식구들의 시선이 일제히 미진의 휴대폰으로 쏠렸습니다. 미진이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준수 오빠야? 오빠 맞지? 수화기 너머에서 중후한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 김미진 씨 되십니까? 여기는 스페인 마드리드 법률 사무소입니다. 박준수 씨 대리인입니다. 미진이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대리인이요? 오빠는요? 바꿔주세요. 우리 좀 살려달라고 전해주세요. 진정하십시오. 박준수 씨가 전 부인의 딱한 사정을 듣고 위자료 명목으로 5억 원을 송금하겠다고 하셨습니다. 5억이요? 방 안에 있던 식구들이 5억이라는 소리에 좀비처럼 미진에게 달라붙었습니다. 뭐야? 5억 준대? 매형이 돈 준대? 살았다. 엄마, 우리 살았어. 미진의 아빠가 미진의 전화기에 귀를 갖다 대며 흥분했습니다. 그래, 그 친구가 그럴 줄 알았어. 역시 내 사위야. 전화기 속 남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해외 송금이라 국제 수수료와 공증 비용 100만 원이 먼저 입금되어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입금하시면 10분 내로 5억 원이 들어갑니다. 미진의 얼굴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100만 원이요? 저희가 지금 땡전 한 푼 없는데요. 그럼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박준수 씨가 마음이 바뀌어 취소하실 수도 있고요. 미진이 발을 동동 구르며 가족들을 돌아봤습니다. 어떻게 100만 원이 있어야 5억을 준대. 누구 돈 없어? 숨겨둔 돈 없냐고. 미진의 엄마가 고개를 저으며 울상을 지었습니다. 없어. 태호놈한테 다 털리고 없잖아. 그때 구석에 앉아있던 미진의 아빠가 슬그머니 일어났습니다. 아빠가 바지춤을 뒤적거리더니 팬티 고무줄 속에 꼬깃꼬깃 숨겨둔 5만 원권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거면 될 거다. 내가 비상금으로 숨겨둔 건데. 가족들이 경악하며 아빠를 쳐다봤습니다. 큰 처남이 돈을 낚아채며 소리쳤습니다. 아빠, 돈 없다며. 나 배고파 죽겠는데 이걸 혼자 숨기고 있었어? 미진이 동생을 밀치고 돈을 셌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 딱 100만 원 되네. 아빠, 빨리 은행 가서 이체해. 이 번호로 보내면 된대. 그들은 곧 바로 은행으로 갔습니다. 미진의 아빠가 떨리는 손으로 사기꾼이 불러준 계좌로 돈을 보냈습니다. 보냈다. 이제 5억 들어오는 거지. 가족들은 서로 얼싸안고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빚 다 갚고 강남 가는 거야.
사채업자 놈들 얼굴에 돈다발을 뿌려주자고. 10분 뒤 미진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입금했는데요. 언제 들어오나요?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차가운 기계음만이 들려왔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미진의 표정이 서서히 일그러졌습니다. 없는 번호래. 뭐, 다시 걸어봐. 잘못 눌렀겠지. 미진이 미친 듯이 제 다이얼을 눌렀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미진의 아빠가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내 돈, 내 비상금, 그게 어떤 돈인데. 이 소란을 들은 사채업자가 문을 열고 들어와 비웃었습니다. 가지가지하네, 진짜. 보이스피싱 당했어? 딱 봐도 사기인데 그걸 속나? 미진이 휴대폰을 벽에 집어 던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야. 준수 오빠가 이럴 리 없어. 이건 꿈이야. 서로를 탓하는 욕설과 비명이 다시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희망이 산산조각 난 자리에 남은 건 더욱 깊어진 절망이라는 낭떠러지 뿐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마지막 비상금마저 날린 그날 밤, 좁은 안방에 갇힌 가족들의 분노가 기어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발단은 고장 라면 국물 한 모금이었습니다. 거실에 사채업자들이 먹다 남겨서 문 앞에 내놓은 컵라면 용기를 큰 처남이 몰래 가져와 마시려다 작은 처남에게 들킨 것이었죠. 너 혼자 처먹냐? 나도 배고파 죽겠는데. 작은 처남이 형의 멱살을 잡고 국물통을 뺏으려다 그만 바닥에 엎어버렸습니다. 붉은 국물이 장판 위로 쏟아지자 굶주림에 눈이 뒤집힌 큰 처남이 이성을 잃었습니다. 이 개새끼가 너 때문에 다 쏟았잖아. 아까운 내 국물. 큰 처남이 주먹으로 동생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퍽! 소리와 함께 쌍코피가 터졌고 좁은 안방은 순식간에 개싸움판으로 변했습니다. 미진의 아빠가 말리려 끼어들었지만 이미 눈이 돌아간 아들들에게 떠밀려 장롱 모서리에 머리를 찍고 쓰러졌습니다. 아이고, 이놈들이 애비 죽인다. 그만해. 그만하라고. 미진의 엄마가 비명을 지르며 뜯어말렸지만 서로 엉겨붙은 네 남자의 난투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작은 처남이 화장대 의자를 집어들고 형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다 죽어. 그냥 다 같이 죽자고.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와장창. 안방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아파트 전체를 울렸습니다. 그 소란에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사채업자들이 안방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씨발. 조용히 하랬지. 니들 진짜 오늘 제삿날이야? 사채업자가 깨진 유리창과 난장판이 된 방을 보더니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돈 갚을 능력도 없는 것들이 남의 집 다 때려 부수고 자빠졌네. 야, 얘네들 싹 다 끌어내. 미진이 사채업자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쫓아내지 마세요. 갈 데가 없어요. 사채업자가 미진을 발로 걷어차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갈 데가 없긴 왜 없어? 니들 몸뚱이 팔아서 돈 갚으러 가야지. 여기서 밥축 내지 말고 당장 꺼져. 사채업자들이 몽둥이를 들고 위협하자 식구들은 속옷바람에 패딩만 걸친 채 현관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나가. 다시 기어들어오면 그땐 진짜 묻어버린다. 쿵. 현관문이 닫히고 도어락 잠기는 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는 아파트 단지 화단. 명예 식구는 맨발로 눈밭에 주저앉았습니다. 살을 애는 추위보다 더 무서운 건 서로를 향한 끔찍한 증오였습니다.
큰 처남이 입가에 묻은 피를 닦으며 미진을 향해 침을 뱉었습니다. 재수 없는 년. 내가 누나 때문에 이 꼴이 됐다.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 죽여버릴 거니까. 미진이 덜덜 떨며 소리쳤습니다. 너 어디 가려고? 돈도 없잖아. 가족끼리 뭉쳐야 살지. 지랄하네. 가족은 무슨 얼어 죽을 가족이야. 각자 도생해. 나 찾지 마. 큰 처남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작은 처남과 처제들도 주섬주섬 일어났습니다. 나도 갈래. 엄마 아빠 병수발 들다가 여기서 얼어 죽기 싫어. 언니 미안한데 우린 갈게. 알아서 살아. 자식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각자의 길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텅 빈 화단에는 미진과 병든 부모, 세 사람만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미진의 엄마가 떠나는 자식들의 뒷모습을 향해 손을 뻗으며 울부짖었습니다. 가지 마라. 얘들아. 어미를 버리고 어디를 가니? 돈 가지고 와야지. 하지만 돌아오는 건 매서운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미진은 눈밭에 주저앉아 멍하니 닫힌 베란다 창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 저곳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준수를 조롱했었죠. 탐욕으로 뭉쳤던 10명의 가족은 돈이 사라지자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미진의 곁에 남은 건 짐짝 같은 부모와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더미뿐이었습니다. 그녀는 흐느끼는 대신 미친 사람처럼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다 끝났네. 진짜 다 끝났어. 눈보라가 미진의 공허한 웃음소리를 삼키며 가족의 완전한 해체를 선고했습니다. 가족들이 거리로 쫓겨나고 한 달 정도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살을 애는 듯한 한파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지구 반대편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벌써 봄 기운이 완연했습니다. 지중해의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해변가 테라스 카페. 준수는 얇은 리넨 셔츠에 선글라스를 끼고 여유롭게 에스프레소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찌들었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에는 윤기가 흐르고 있었죠. 맞은편에 앉은 금발의 여성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미소 지었습니다. 준수, 축하해요. 한국에서의 모든 자산 정리가 법적으로 완벽하게 끝났어요. 이제 당신을 건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네요. 준수가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며 매력적인 눈웃음을 지었습니다. 다 헬레나 덕분이죠. 한국은 지금 영하 10도라던데 여기는 천국이네요. 그때 근처 테이블에서 여행 브이로그를 찍던 한국인 유튜버가 준수를 알아보고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대박. 여러분, 저기 저분 보세요. 요즘 바르셀로나에서 핫한 한국인 CEO래요. 와, 실물이 훨씬 잘생겼는데요? 유튜버는 준수의 행복해 보이는 모습과 배경의 푸른 바다를 라이브 방송으로 송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한국의 한 허름한 PC방 구석 자리. 미지는 며칠째 머리를 감지 못해 떡진 머리에 모자를 눌러 쓰고 누가 먹다 남기고 간 컵라면 국물을 훔쳐먹고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를 피해 찜질방과 만화방을 전전하다가 잠시 추위를 피하려 들어온 것이었죠. 미진이 멍한 눈으로 유튜브 화면을 스크롤하는데 실시간 인기 급상승 탭에 익숙한 썸네일이 떴습니다. 제목 한국 탈출하고 스페인에서 인생 역전한 존잘 대표님 인터뷰. 썸네일 속 남자의 뒷모습, 넓은 어깨와 목덜미의 점. 미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화면 속 세상은 눈부시게 밝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유튜버가 준수에게 인터뷰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한국 많이 춥죠? 여기 생활은 어떠세요?
화면 속 준수가 와인잔을 들고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최고죠. 거머리 같은 인간들을 떼어내고 나니 공기부터가 다릅니다. 진작 올 걸 그랬어요. 모니터를 보던 미진의 입에서 컵라면 면발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준수 오빠? 화면 하단에는 수백억 자산가, 현지 베이커리 사업 대박이라는 자막이 화려하게 반짝거렸습니다. 준수의 곁에 있던 금발의 여자가 준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자 준수가 그녀의 머리카락을 다정하게 넘겨주는 장면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준수의 손목에는 태호가 찾던 조잡한 가짜가 아닌 진짜 명품 시계가 햇살을 받아번쩍이고 있었죠. 미진이 모니터를 부여잡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저거 내 돈이야. 내 강남 아파트라고. 조용한 PC방에 미진의 괴성이 울려 퍼지자 게임을 하던 사람들이 일제히 쳐다보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아, 아줌마. 시끄러워요. 미쳤나봐, 진짜. 거지 같은 게 들어와서 냄새나게 진짜. 하지만 미진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준수는 너무나 따뜻하고 행복해 보이는데 자신은 냄새나는 패딩을 입고 컵라면 국물이나 핥고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진이 화면 속 준수의 얼굴을 손톱으로 긁어대며 악을 썼습니다. 거짓말이야. 오빠, 나 여기 있어. 나 추워 죽겠다고. 우리 엄마 아빠 지금 폐지 줍고 다닌단 말이야. 거기서 웃음이 나와? 영상 속 준수는 마치 미진의 절규를 듣기라도 한 듯 카메라 렌즈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도 힘내세요. 자업자득인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준수의 차가운 미소가 미진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으앙, 준수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 좀 데려가. 제발 나 좀 데려가. PC방 알바생이 달려와 미진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아줌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영업방해로 경찰 부릅니다. 당장 나가요. 미진은 바닥에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버린 남자는 따뜻한 봄날의 천국에 있었고 그녀는 스스로 선택한 혹독한 겨울 지옥 바닥에서 뒹굴고 있었습니다. PC방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미진의 위로 한국의 차가운 눈발이 매정하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영상 속 준수의 모습을 본 뒤 미진은 마지막 남은 이성을 쥐어짜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어떻게든 소송을 걸어 돈을 받아내거나 이 억울한 빚더미에서 벗어날 구멍을 찾고 싶었죠. 미진이 꼬질꼬질한 손으로 이혼 서류 사본을 변호사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울먹였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무효로 못해요? 전 남편이 사기친 거라니까요. 재산 다 빼돌리고 빚만 넘겼어요. 서류를 훑어보던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거 전 남편분이 작정하고 설계하셨네요. 자산 처분 시점이랑 채무 승계 시점이 법적으로 너무 완벽하게 맞물려 있어요. 미진이 책상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사기잖아요. 잡아서 감옥에 넣어야죠. 변호사가 냉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선생님이 자필로 서명하고 인감까지 찍으셨잖아요.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특약 조항, 이것 때문에 뒤집을 수 없습니다. 소송 걸어봤자 무고죄로 역고소당해서 감옥 가는 건 선생님이에요. 미진은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전 평생 이 빚 갚다가 죽으라는 소리예요? 안타깝지만 현재로선 파산 신청도 불가능합니다. 사기칠 의도로 빚을 떠안았다고 법원이 판단할 겁니다. 상담소에서 쫓겨나듯 나온 미진은 휘몰아치는 눈보라 속에 덩그러니 섰습니다.
법조차 그녀를 버렸습니다. 준수는 그녀가 빠져나갈 쥐구멍 하나조차 남겨두지 않고 철저하게 봉쇄해버린 겁니다. 그때 미진의 주머니 속에서 액정이 깨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김미진 씨 되십니까? 여기 XX 경찰서입니다. 경찰의 목소리는 사무적이고 건조했습니다. 모친 되시는 이영자 씨가 방금 전 지하철역 노숙인 쉼터에서 발견되셨습니다. 미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엄마가요? 엄마가 왜요? 어디 다쳤어요? 발견 당시 이미 저체온증으로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영안실로 안치했으니 오셔서 신원 확인하시고 시신 인수해 가세요. 미진은 휴대폰을 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남 아파트 노래를 부르던 엄마가 차가운 지하철역 바닥에서 신문지를 덮고 죽었다는 사실이 현실감 없게 다가왔습니다. 저기요, 경찰관님. 미진이 떨리는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제가 지금 돈이 한 푼도 없어서요. 장례 치를 돈이 없는데. 어떡해요? 수화기 너머에서 경찰의 한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인수 거부하시면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되어 화장됩니다. 그래도 되시겠습니까? 미진은 입술을 깨물어 피를 흘리며 아주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엄마. 전화를 끄는 미진은 길바닥에 주저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에서는 그녀의 죄를 덮으려는 듯 하얀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스페인 바르셀로나. 준수는 해변을 산책하다가 한국 뉴스 앱에서 한파 속 60대 노숙인 사망이라는 짧은 단신 기사를 보았습니다. 준수는 표정 변화 없이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연락처 목록에 남아있던 마지막 처가 식구들의 번호를 하나씩 눌렀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준수는 망설임 없이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잘 가라. 내 인생의 5점들. 준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따스한 지중해 바람을 맞으며 가볍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국의 겨울은 유난히 길고 혹독했습니다. 유흥가 뒷골목, 쓰레기 더미 옆에 남루한 패딩을 입은 여자가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미진입니다. 그녀의 얼굴은 동상에 걸려 붉게 부어올랐고 한때 네일아트를 받던 손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져 새카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미진이 식당 뒷문 옆에 놓인 음식물 쓰레기통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손님들이 먹다 남긴 갈비뼈와 식은 밥덩이가 뒤섞여 악취를 풍겼지만 미진의 눈에는 그저 맛있는 한 끼로 보였습니다. 아, 고기다. 미진이 떨리는 손으로 갈비뼈 하나를 집어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때 식당 뒷문이 벌컥 열리며 주인이 물바가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A씨, 또 왔어? 저리 안 가. 재수없게 가게 뒤에서 얼쩡거려. 차가운 얼음물이 미진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미진은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주인이 빗자루를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경찰 부르기 전에 꺼져. 사지 멀쩡한 년이 일을 해야지. 어디서 거지짓이야. 미진은 젖은 몸을 이끌고 절뚝거리며 어둠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녀가 숨을 곳이라곤 지하철역 한 구석, 신문지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미진이 차가운 타일 바닥에 누워 몸을 웅크렸습니다. 지하철 스크린도어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영락없는 괴물이었습니다. 추워. 배고파. 준수야. 여보.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이름은 습관이 되어버린 헛소리일 뿐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광장.
따스한 지중해 햇살 아래 고소한 빵 냄새가 거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준수 베이커리라는 간판 아래 준수가 갓 구운 바게트를 들고 나왔습니다. 홀라, 안녕하세요. 빵 나왔습니다. 가게 앞에는 준수의 빵을 사려는 손님들로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준수의 얼굴은 구김살 하나 없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으로 금발의 아내 헬레나가 다가와 준수의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여보, 오늘 주문이 너무 많아요. 힘들지 않아요? 준수가 헬레나를 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전혀. 이렇게 행복한데 힘들 리가 있나? 준수가 가게 유리창 너머로 푸른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과거의 기억, 처가 식구들의 비명, 한국에서의 악몽은 그 푸른 바다 건너편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가게 안의 5분 타이머가 띵 마이너스하고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동시에 한국의 지하철역에서는 미진이 추위에 떨며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콜록, 콜록, 준수는 따뜻한 빵을 손님에게 건네며 미소 지었고 미진은 차가운 바닥에서 웅크린 채 눈을 감았습니다. 한때 가족이었던 두 사람은 이제 완벽한 타인이 되어 서로 다른 하늘 아래 놓였습니다. 준수가 앞치마를 풀며 헬레나의 손을 잡고 가게 문을 나섰습니다. 가자. 오늘은 날씨가 정말 완벽하네. 두 사람의 행복한 뒷모습이 지중해의 석양 속으로 멀어집니다. 반면 미진의 위로는 차가운 눈발만이 소복이 쌓여가며 그녀의 초라한 형체를 덮어버렸습니다. 배는 이미 떠났고 항구에 남겨진 자에게 구원은 영원히 오지 않을 것입니다. 배는 떠났고 항구에 남은 자들은 영원히 울게 되었습니다. 준수 씨가 마지막으로 미진 씨의 연락처를 삭제하던 순간 비로소 그 지독했던 악연의 굴레도 끊어졌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뭡니까? 서로 감싸주고 아껴주는 게 가족인데 미진 씨네 식구들은 서로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봤던 것 같습니다. 돈이 사라지자마자 모래성처럼 무너져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며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네요.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은 진짜인가요? 아니면 조건 때문에 붙어 있는 가짜인가요? 오늘 밤은 내 곁을 지켜주는 진짜 내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준수 씨의 앞날에는 꽃길만 가득하기를 응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